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영상은 보셨는지요? 네, 영상을 봤는데 수능 문제풀이인지 저에 대한 원망과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찍었는지 조금 헷갈리긴 했습니다. 제가 정말 목 놓아 외쳤던 것 같고 사실 영상에 담긴 부분은 많이 편집된 거예요. 거의 매 그래요? 문제 제가 박광일 선생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칭송하거나 때에 따라서 탄원하거나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비난하거나.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예, 뒤로 갈수록 좀 힐난이 많았던 것 같고 제가 정말 야심차게 정말 청출어람 청어람의 그 스승이 느끼는 그 기쁨을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그 정도면은 괜찮죠. 어쨌든 조금 만점을 기대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만점을 기대하긴 하지만 예. 그거는 이제 처음에 마음이 그런 거고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아무리 쉬워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그날 좀 속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알고 있는 것도 예. 틀릴 수가 있고 예. 또 한편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넘긴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네. OMR 카드에 체크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3인데 여기는 4로 체크해놓고 그렇게 이제 성적이 안 나온 경우도 있으니까 예. 시험은 어디까지나 시험. 그렇다고 그것이 이제 역사 실력, 국사 실력이 없다. 야.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네. 그리고 저는 자부하는 게 잡지사에서 스님한테 배운 건 다 맞췄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 지금 제가 불만인 건 벌써부터 입이 좀 대빨 나오고 있는데 불만인 거는 근데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댓글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반만년 역사인데 말이죠. 네. 대한제국에서 근현대사까지의 문제 비중이 한 60%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아무래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닌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네.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제 그 이전의 사료 양과 그 이후의 사료 양을 비교해 보면은 예. 실제로 그 이후의 사료 양이 그 수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 한국사를 배우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공통의 상식을 만들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우리에게 그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라는 것들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역사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가 조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첫 문제 딱 시작이 그 풀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게 선수. 이거 배웠다. 주먹도 끼고 그다음에 그렉 보엔 얘기가 술술 나오죠. 나오고 그다음에 모비우스 예. 학설에 따라서 유럽에 있었던 구석기 문화의 전통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동아시아까지 연결됨으로써 학설이 깨졌다.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거 거기에서 저는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은 네. 사실은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는 뭐 부끄럽지 않은데 약간 겸연쩍은 느낌은 있는데요. 자, 오늘 많은 분들의 요청대로 2025학년도 한국사 이강민의 한국사 수능풀이 오답 노트를 박광일 선생님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4문제를 틀렸는데 틀린 문제부터 한번 하나씩 네. 볼까요? 일단 네네네네. 이걸 또 보게 되네. 자, 제가 9번 문제까지는 아주 순항했습니다. 정말 뭐 찍지도 않았고 답을 알고 풀었어요. 네, 예. 풀 때 그 느낌을 보니까 이거는 명확하다라고 네, 했고 그쵸. 예. 또 약간 기술적으로 몇 개 이제 3개는 빼내고 예, 예. 2개 중에서 이거 아닐까라고 제가 했던 속어법의 것들이 달인이에요. 그렇죠. 원래 문제는 그렇게 풀어가 나가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처음에 틀린 문제가 10번 문제였는데 일단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일제는 한국인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자 헌병 경찰제를 시행하던 이 시기에 궁궐 내 수많은 전각들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행사장을 조성했어.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 유명하죠. 임술 농민봉기가 발생했다. 이건 좀 더 전 아닌가요? 지게 아문에서 지게가 발급됐다. 지게가 뭐야? 이 부분은 좀 잘 안 알려주셨어요, 박광일 쌤이. 토지조사는 진즉에 하지 않았을까? 도감이 여러 번 나왔죠. 근데 도감이 답인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정답은 2번 가겠습니다. 틀렸어? 지게 아문인가요? 많이 편집된 건데 네. 더 수치스러운 장면도 많았어요. 뭐 돼지고기 김치찌개 얘기 나오고 지게 얘기하다가 그렇죠. 사실 전 진짜 부끄럽지만 저기 1번 삼천교육대 빼고는 소거할 게 없었어요. 그래요? 예,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잡지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조선물산 공진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는데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경복궁에 훼손을 가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1번 전시관이 굉장히 큰 규모, 그러니까 광화문 뒤에 있었던 전시관이 굉장히 큰 규모가 있는데 네네. 저 자리에 그러니까 11년 뒤에 네. 조선 총독부 청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에 지었던
대규모의 청사가 네. 그 자리에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1914년, 15년 즈음이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표현할 때 1910년부터 19년까지를 무단 통치 시기라고 하니까 네네. 그 의미를 여기서 이제 찾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무단 거죠. 통치식. 아 그럼 제가 저기 영상에서 막 이거 창경원 지은 그 얘기인가 한 건 잘못된 말인가요? 창경원 지은 것도 그때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기죠. 좀 더 이런 식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무단 통치 시기에 했던 일 중에 이제 18년까지 했던 게 바로 뭐냐면 토지 조사 사업을 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식민 사업이 본격적으로 예.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것을 아마 한국사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쉬웠어요. 무척 쉽게 3번을 찾아냈을 것 같고요. 근데 토지조사 사업은 전에 우리 대동여지도 할 때도 그때도 막 대동여지도 들고 일본이 막 토지 조사했다 그러지 않았나? 그렇진 않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지리적인 위치를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토지 조사 사업에 해당하는 1차적인 것들이 대한제국 시절에 있었는데, 네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계 발급입니다. 지계가 뭔가요? 지계. 땅 지자에다가 경계할 때 계자예요. 땅의 경계를 먼저 양전이라 그래서 예. 논밭을 측량을 하고 네. 그 측량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소유 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소유권을 발급을 해주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 재산으로 활용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요 부분을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제가 총독부를 만들어서 그거를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서류를 미처 내지 못한 사람들 거를 전부 다 총독부가 가져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선 총독부에 어떻게 보면은 통치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만들어냈던 거니까 사실은 지계 아문 지계 같은 경우는 광무개혁 그러니까 그 대한제국 시절에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네. 뭐 임술농문 분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진주밀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삼남 일대, 전라경상 충청도 일대에 있었던 농민들의 반란. 그래서 예.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회가 여러 가지 모순이 나타났던 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했던 것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30여 년 뒤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보다 30년 전이구나. 예, 1862년이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삼천교육 때는 뭐 오공화국 때 거니까 빼더라도 이 도감 나오는 게 요 안문제에도 많았어요. 뭐 네. 각종 도감들이 있었고. 우리가 도감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요? 네. 조선 왕릉 얘기를 할 때 조선 왕릉 하면은 기본적으로 몇 개의 도감이 생깁니다. 임시 관청이 생긴다. 예. 국정 도감, 국장 도감, 빈전 도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빈전 도감. 네, 그다음에 살릉 도감. 왕릉 지을 때. 그래서 도감은 임시 관청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 뭐 제일 이제 소위 꿀 빠는 도감이 뭐가 있었고. 네. 그런 얘기 하셨지. 국장 도감이 이제 조금 예. 더 시간이 있었고, 수월하고. 그다음에 이제 빈전 도감은 시신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보존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사이에 이제 살릉 도감의 관료하고 이제 인부들은 가서 왕릉을 만들어야 돼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 그래, 기간이 기억나네요. 한 5달 정도였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민 변정 도감 역시 도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임시 관청인데 전민입니다. 전민. 전 땅, 밭전자, 네. 백성 민자. 네. 여기서 뭐냐면 땅과 그다음에 백성들을 변정 바르게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귀족들이 이 땅을 막 자기네 거로 포함을 시키거나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요. 이거를 정부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 땅은 백성한테 돌려주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은 일반 양민으로 만들어주자라는 게 훌륭하네요. 고려 말에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였어요. 고려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고려 말에 충자 들어가는 왕들이 시작을 했다가 예. 이게 이제 신돈이라는 인물이 이 전민 변정 도감을 통해서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 구세력하고 부딪혔다라는 것들이 고려 말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핵심인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게 되면서 그 이후의 과제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 조선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민 변정을 다른 방식으로 하면 이제 토지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과전법. 과전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의 토지 제도가 무너졌으니까 그 토지 제도를 다시 맨 뒤에 조선 시대에 다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소유권으로 바꾼 게 지계 아문에서 지계를 발급한 것. 그런데 그거를 일제가 지멋대로 한 것이 토지 조사 사업.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민 변정 도감은 고려 말인데 제가 그걸 찍었네요. 네. 시원하다. 들으니까 너무 시원하다. 근데 풀이를 하니까 너무 시원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모자랐다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 틀린 문제가 12번 문제인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신문. 잡지사 편집장으로서 신문에 관한 문제를 틀리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독립신문 보겠습니다. 독립신문인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문신립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립문건님. 저기 서대문에 있는 서대문은 지금도 신문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답은 5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진짜로 끝이야? 저기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데는 대가야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저 그 문신립독을 쓰고 자랑스러워하는 제 모습이 꿈에 나와요. 지금. 저는 저 문제 앞에서 딱 시작할 때 그래도 명색이 잡지사 편집장인데 신문은 당연히 맞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했지? 그리고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역시 이강민 아나운서를 위해서 쉽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틀렸고요. 이게 대한매일신보래요. 네, 대한매일신보인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그 서대문 일대 신문사가 많다. 그런데 서대문이 조선시대 신문으로 불렸어요. 지명이요? 네, 왜냐하면 서대문은 그 돈이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문을 계속 새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신자. 새 신자를 써서 신문. 신문. 그래서 신문 그리고 그 길 이름이 신문로. 그리고 우리말로 바꾸면 세문이니까 세문박, 세문 안. 세문안. 그런 이름이 이제 생겨나서 언뜻 생각하면은 뉴스페이퍼의 신문과 요 신문이 이제 음이 같으니까 이제 서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끌어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도 잘 풀겠지라고 했는데 의외로 약간 어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독립신문이라고 생각했지? 배델 선생님.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 독립신문은 서재필을 제일 먼저 떠올렸다면 여기서 이제 좀 비껴 나갔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이제 이 독립신문보다도 오히려 초기에 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대한매일신보라는 점. 특히 사주가 그러니까 그 신문사의 어떤 사장이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보면 건드릴 수 없어서 그 초기에 어려웠던 시절. 대표적인 게 1905년 통감부가 설치되고 1910년에 나라가 망할 그 시기에 우리나라 신문들은 힘을 못 씁니다. 통감부가 다 강제로 없애면 되는데. 근데 이 대한매일신보만은 사장이 베델이니까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을사늑약 무효. 이거에 관련된 기사를 가장 많이 실었던 게 대한매일신보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을사늑약이 강제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 이거 망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망한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독립운동을 하러 국외로 나가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딱 보니까 우리나라 국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라 빚이. 그러니까 나라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다 담배를 피니 담배를 끊고 담배값으로 그 값으로 모금을 하면은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1907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국채보상운동이군요. 국채보상운동인데 이 국채보상운동이 성공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누군가가 이름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양천구에 그 이강민 아나운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00원을 국채보상운동 기금에 냈다. 그러면 신문에 실린다. 네, 그럼 신문에 실리면 이제 경쟁사의 다른 아나운서가 우리는 22만 원을 내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강민 아나운서가 뭐냐? 우리 다시 모아서 3만 원을 내자. 아니 저는 거기서 빠집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올라가죠. 이게 신문사의 역할이 당시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당시 뭐 황성신문이라든지 제국신문이라든지 대한매일신보 같은 신문들이 이걸 계속 기사를 실어주고 심지어는 인터뷰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번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연. 그럼 돈은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저기 뭐 아끼고 휴지도 줍고 그다음에 용돈도 이렇게 아껴서 이런 얘기하면 또 감동 스토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모여서 국채보상운동이 커지니까 이제 일제가 뭐 양기탁 선생이 뭐 공금횡령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막아냈고요. 이 국채보상운동이 한국을 한번 휘두르렀잖아요. 그러면서 12년 뒤에 3.1운동.
3.1운동으로. 예,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아까는 돈 갚아서 나라의 위기를 없애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주인 의식이 1차적으로 발로를 했던 개념입니다. 그때 이제 국채보상 운동하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대한매일신보. 이건 진짜 기억해야겠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방문국 같은 경우는 한성순보라는 최초의 이제 신문을 만들어냈던 곳이고, 그렇구나. 이제 분하로드 운동 같은 경우는 민중 속으로라는 의미로 당시 이제 동아일보가 중심이 돼서 네. 이제 활동을 했던 언론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상록수. 맞습니다. 제가 근데 그걸 생각 못하고 그렇죠. 편집됐지만 카오산 로드는 가봤는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분하로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YH는 뭐 이제 그 여러 신문사들이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로 아마 예문을 넣은 것 같고요. 네네. 독립문 건립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립신문이죠. 네, 독립신문이 그래서 그 독립신문에서 했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게 독립문 건립이었고 독립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 독립문 건설비를 내면은 협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재밌네. 네, 그러니까 독립신문하고 독립문은 서로 짝이죠. 이 독립문 얘기나 우리가 한번 또 따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국채보상운동과 대한매일신보.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은 사실은 여기에 그 국채보상운동에 포함됐던 여러 신문사들을 그렇지. 같이 이제 묘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사실 제가 모르는 거지 꽃 문제는 아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제국신문이나 황성신문도 너무 그렇게 이때 굉장히 쉽다고. 국채보상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같이 예문을 섞어버리면 굉장히 어려울 뻔했던 거죠. 자, 베델 선생님, 또 어니스 양기탁 베델. 선생님, 네. 또 서재필 선생님께도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2점짜리 문제였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13번 문제를 제가 여기서 좀 페이스가 흔들렸던 것 같아요. 13번 문제를 틀렸는데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예. 지도에 표시된 가 지역은 19세기 후반부터 많은 한인이 이주한 곳입니다. 연해주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간도나 연해주에 있었던 그 무장단체 중에 신흥 무관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신흥이라는 단어가 아주 이웃 지역이랑 잘 어울리긴 해.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정답 3번! 미래가 있기 위해서 오늘 오답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미래가 있어요. 그럼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기억하고 네. 그다음에 다시 틀리지 않는 것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죠. 일단 저희 풀이 과정이 아예 엉망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괜찮았나요? 예. 첫 번째 그 이 지도를 딱 보는 순간 연해주 굉장히 탁월한 말이었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연해주다.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영토였던 연해주 일대에서 벌어진 일.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 신흥 무관학교, 신흥 강습소 하면서 그걸 이제 연해주로 연결하는 바람에 신흥 무관학교는 연해주가 아닌가? 서간도. 그럴 네. 것 같았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과 관련된 한반도 북부의 그 독립운동 기지는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서간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남쪽, 서남쪽을 가리키고요. 동북 쪽은 북간도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영역 안에서 각각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북간도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 북간도가 이제 봉오동 청산리. 네.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서간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했던 신흥 강습소에서 시작했던 신흥 무관학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간도 하면은 이제 신흥 무관학교, 신흥 강습소.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국사 시간에 이게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많을 때 안 외워지잖아요. 어려워요. 그럼 서간도, 신흥 무관학교, 시옷. 꿀팁이네. 이제 이런 식으로도 외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만들어가면서 이게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암기하고 또 지식하고는 또 서로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외워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연해주 쪽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연해주 쪽에 이제 이주를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한인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넘어올까봐? 아니, 너무 정치 활동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뭐 한인들이 모이는 거는 괜찮은데 정치 활동이 너무 심하면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좀 부담스럽다. 우리 영토 안에 와 있는데 뭐 그 러시아 국적을 많이 이렇게 취득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고민을 합니다. 최재형 선생을 중심으로 그러면은 이름을 그러니까 뭔가 직업을 서로 권장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면 러시아 쪽의 의심을 좀 피할 수 있겠다 당국에. 그래서 권업회.
아, 이름을 바꾼다고요? 이름을 그런 방식으로 독립운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러시아 당국이 볼 땐 뭐 하는 단체입니까? 그러면 저희 권업회라고 해서 조직의 이름을 권업회라고 네, 해서 그렇게 해서 근데 약간 여기서 좀 소프트한 느낌이에요. 권업회. 소프트한 느낌도 예, 만들지만 예. 여기서 사실은 한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는 신문도 내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안중근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기도 했던 예. 그런 것들이 이곳 연해주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를 보면은 신흥 강습소는 아까 이제 서간도, 그다음에 봉오동청 살리는 북간도라 그랬으니까 2번, 3번, 4번이 빠지고 네. 윤문길의 홍코우 공원은 뭐 워낙에 잘 알려진 것처럼 홍코우겠죠, 뭐. 네, 중국 상하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조선 형평사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이게 이제 생각 많이 한 친구들은 이거 찍었을 거예요. 나 이거 찍었나? 아예 날렸나? 처음부터 안 네, 찍었구나.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무슨 형평운동 관련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게 예. 이제 형평운동은 당연히 1923년 진주인데 예. 이게 왜 갑자기 시험 문제를 풀다가 헷갈릴 수 있냐면은 1919년 길림성에서 예. 의열단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의열단 하고 형평사 갑자기 머릿속에서 예.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평도 좋아 보이고 의열단도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헷갈려서 오히려 의열단을 잘 알고 있었던 친구는 이거 중국에서 일어난 건데? 네. 라고 하는데 이게 연해주까지 연결이 되면은 틀릴 가능성이 있었던. 그렇지만 예. 이제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하셨던 진주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 일제강점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신분해방 운동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여기도 제거를 할 수 있었으니 설사 권업회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풀 수는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많이 모자랐습니다. 제가 진짜 새삼 시작하는 차원에서 진짜 부끄러운 고백 하나만 하면 아까 그 문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왜 3번 찍었는지 아십니까? 저기 지도 표시된 곳에 지도 모양이 숫자 3이에요.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러면서 제가 사실 3을 찍었거든요. 네, 그거는 편집을 해줬지만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 숫자가 3이었어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인데요. 이게 3이 되는군요. 근데 저는 이분들의 의도가 정확했던 게 뭐냐면 약간 소름 돋는 게 제가 권업회를 배제한 게 약간 그 독립운동단 치고 너무 좀 이름이 그렇죠. 말랑말랑한 것 같아. 이러고 맞습니다. 배제는 그게 그분들의 의도였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략으로 우리는 목표가 저건데 주변과의 마찰은 피하자 이런 의미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생각을 아마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이거를 설명할 때 한 번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설명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맞힐 수 있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독립운동가 이동휘 선생님도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틀린 또 다른 문제가 15번 문제였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국군의 요구에 응하여 땡땡의 대원 일부를 인도에 파견했다고? 요 당시에 우리가 인도까지 간 우리 군사조직이 있었어요. 이건 좀 감이 안 온다 이거는. 자, 박관일 쌤은 이런 거 왜 안 알려주시고 무슨 기미사부 이런 거 알려주셨어. 박관일 선생님 귀가 너무 간지럽다고? 정답 5번 자유시 참변으로 피해를 입었다. 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말 뼈에 새기겠습니다. 한국 광복군. 저 한국 광복군을 정말 잘 모르기도 했어요. 부끄럽지만. 근데 진짜 인도에 갔다는 사실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한국 광복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OSS라고 해서 독수리 미국 그 첩보부대하고 했던 독수리 작전 이게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것이 인면 전구 공작대라 그래서 인면은 두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도, 미얀마. 인도와 미얀마. 를 한자로 인면이라고 써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구는 전쟁 지역. 그다음에 이제 공작대는 말 그대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친다라는 의미였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말미에 동남아시아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거나 점령을 당하잖아요. 특히 이제 미얀마 일대는 영국의 식민지였었는데 거기에 일본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인도까지 위험에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영국 군대로 볼 때는 꼭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영어가 가능한 군인이에요. 필요했겠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쉽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광복군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니까 일본어에 굉장히 일본어. 익숙했었고 그다음에 당시 광복군들의 상당수가 영어를 그럭저럭 하는 편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약간의 훈련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고 보고 네. 이게 이제 영국군의 요청에 의해서 한지성을 포함해서 한 8분 정도가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임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전장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그러면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죠. 예. 영국군 제17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이 일본의 포위망에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굉장한 위기감에 빠집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 그 문응국이라고 하는 네. 이때 광복군 대원 그러니까 당시 부대원 중에 한 분이 네. 그 일본 어떤 그 움직임을 도청을 하게 되면서 아직 포위가 안 됐다라는 맥락을 파악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를 사단장한테 통보를 오, 합니다. 예. 빠져나갈 수 있다 충분히. 예. 그래서 17사단이 무사하게 다 빠져나옵니다. 와, 이거 중요했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 광복군의 이 공작대원들한테 너무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기록이 영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광복군이 비록 영국 정부에서는 인정을 하진 않았지만 네. 영국 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존재여서 그래서 그 내용을 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광복군이 핵심 목표는 뭐냐면 예, 예. 우리 일본 몰아내로 네. 국내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아니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만 해도 당시 한 30만 명 정도 있었거든요. 이게 되겠어. 예, 보통은 한 2만 명, 3만 명 안팎 2개 사단 정도가 있었으니까 한 2만 명 이내였는데 한국 광복군이요? 아니 일본군이 일본? 한반도에 예. 있는 예. 일본군이. 근데 예. 이제 전쟁 말기에서 이때는 무려 30만이 한반도에 예.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이 군대를 어떻게 이겨? 그렇죠. 광복군은 몇백 명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김구 선생이나 아니면 광복군의 사령부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네. 이들은 현장에 투입을 해서 조선의 청년들을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연합군은 무기만 지원을 해준다면 그럼 그 무기를 찾아서 각각의 광복군이 지휘자가 돼서 조선의 청년들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키면 그러면 연합군이 쉽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예, 예. 이게 국내 진공작전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복군의 2대 사업,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국내 진공작전이었고 네. 그 과정에서 연합군과 연합작전을 펼쳤던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제가 찍은 자유시 참변은 어떤 사건이죠? 자유시 참변은 독립군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본의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니까 네. 그러면서 만주보다 조금 더 북쪽인 러시아 영토 쪽으로 넘어가서 이 독립군들을 재편할 계획을 세워요. 네. 근데 여기에서 러시아 정부가 일본의 압박을 통해서 일부 독립군들한테 무장 해제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독립군끼리 충돌해서 큰 손실을 입었던 독립군 사상 최고의 비극을 자유시 참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정말 좀 부끄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역사여가지고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근현대사 좀 많이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광복군 언젠가 뭐 인면정부 공작 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하고 해서 그 1945년 당시에 급박했던 예. 어떤 그 광복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다음에 연합군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험 문제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2026학년도 예비 수험생들 잡지사 지금부터라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마친 것 중에도 네. 약간 조금 오욕의 역사로 남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짧게 좀 짚고 가겠습니다. 그 2번 문제를 제가 맞히긴 맞췄는데 그 속어법 공략을 쓰는 과정에서 유경공원 보기가 나왔어요. 근데 유경공원은 요 시대라고 하기엔 너무 현대적이지 않느냐. 센트럴파크 그 공원이 왜 나오냐 이때. 그렇죠. 이러면서 날렸단 말이에요. 네. 뒤늦게 보니까 그 공원이 아니었다. 그렇죠. 영어 학습을 위해서 관료들과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양반 자제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 만들었던 고급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경공원 출신이어야 나중에 이제 뭐 한성 외국어학교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초기에 영어 인재들을 길러냈던 곳이고 이 유경공원에 이제 여러 외국어를 가르치게 한 강사들 뭐 벙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헐버트 박사. 우리 호머 헐버트 박사님. 네, 너무 훌륭한 분이지. 처음에는 영어 가르치러 오셨어요. 근데 영어를 가르치려면 그 나라 말도 알면은 조금 더 편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국어 한글을 알게 되면서 한글에 푹 빠져서 한글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성과, 업적을 냈던 과정들이 이 유경공원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안 했었나요? 제 기억에는. 호머 박사님 문제가 나왔으면 제가 바로 맞췄지. 저기 헤이그 특사 헤이그도 가시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아쉽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의미에서 유용곤을 생각하시면은 네. 쉽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제외하거나 또는 정답에 포함시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그 3번 문제에서 제가 정말 의도치 않게 썬킴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유일한 문제가 있는데 계로왕 문제가 나왔어요. 네, 네, 썬킴 선생님이 그때 스파이의 역사에서 뭐 도림? 도림. 네, 그렇죠. 네. 고구려 도림이 스파이로 와서 그래서 내기 이제 바둑 뒀다. 바둑 두면서 네. 이제 계로왕에게 이런저런 토목을 해게 해서 민심을 이반시켜서 예. 장수왕이 들어와서 계로왕이 이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백제가 이제 한성을 버리고 네. 웅진으로 천도했다. 요 장수왕 내용. 때문에 죽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장수왕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계로왕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비판적인 또 때에 따른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은 편이에요. 계로왕의 어떤 윤리 문제를 건드리는 뭐 도미부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일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가졌다면은 역설적으로 스파이를 파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지금 백제가 뭔가 시끌벅적하다는 얘기죠. 예전에 아신왕 때 당했던 그 광개토대왕 때 당했던 광개토대왕 때 한번 항복을 하거든요. 예. 그 어떤 그 뭔가의 패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계로왕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실제로 계로왕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 문주라고 하는 태자를 신라로 보내서 원군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고구려를 압박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정한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전장터에서 잡혀서 죽임을 당했던 아하. 그런 어떤 비운의 백제 왕이라고 계로왕.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늘분 분량이 뚝딱 나왔는데요. 오답풀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모자람을 인정하고요. 겸허히 앞으로 좀 많이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사가 두 개의 역사가 있어요. 시험 공부를 위한 역사가 있고요. 예. 시험 공부를 벗어나서 하는 그래. 역사가 있는데요. 그렉보엔 상병이 여자친구분이랑 나중에 결혼 꼴이 난 얘기 이런 게 전 재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근데 그 예. 기본의 어떤 역사와 관련된 사실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그렇게 새롭게 듣는 얘기가 재미가 그렇게 신통치는 않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보완돼야 이제,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수능까지는 그렇게 조금 힘드시더라도 네. 그런 상식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예.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와 관련돼서 찾아보고 싶다. 그럼 어디? 잡지사. 를 오시면 되는 거죠. 잡지사와 우리 공교육 교과 과정을 상호 보완해서 그렇습니다.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답풀이 함께했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